이틀에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억 원짜리 장비는 놀고 있고 비리 인물이 이사를 맡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완주에 조성 중인 국내 최대의 공원 묘지 공사에 비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인 개입과 불법 공사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유치원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타 시도와 달리 전북교육청만 유치원 특별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를 전담 직원이 없다며 놀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이야기인데요. 방만 경영이 이미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한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자인센터에서는 최근 귀금속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구입 예산만 7억 원 상당. 업체들의 수요가 많은 설비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장비실에서 놀리고 있습니다. 센터에 13명의 임직원이 있지만 전문 직원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입니다. 전북TP는 정작 장비 운용 전문가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운영 예산도 없다면서 어깃장을 놓는 형국입니다. 관리 감독 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소중한 혈세 7억 원을 사장시킨 셈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이사회에 채용 비리로 해임된 교수를 포함시켰다. 인사 비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도내에는 공기업 전북개발공사를 포함해 모두 15곳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1,400명이 넘는 재직 인원에 올해 기준 연간 예산만 3,700억 원이 넘는데 이 같은 방만 경영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출연기관 조직 운영과 인사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이사는 지난달에 소송을 통해서 현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천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적 서비스에 충실해야 할 출연기관이 재정 부담을 늘리면서 관료화의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수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선거 기간 내내 가짜 조합원 논란이나 각종 위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선관위는 투표에 나서는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도내 협동조합은 109개입니다. 농축협이 92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이 13군데, 수협이 4군데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283명이었지만 1명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282명으로 최종 집계돼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9개 조합에 단일 후보가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고 나머지 90개 조합은 투표로 당선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뿐 아니라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 제보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3억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하니까 바로 신고를. 도내에는 읍면동 사무소나 조합 등에 모두 191개의 투표소가 설치됐는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무투표 당선조합을 제외한 유권자는 20만 명으로 지방선거에 비해 많지 않아 밤 10시 이전에 당선자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아마 6시부터 여기서 개표를 진행하게 되면은 기계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한 8시 정도면은 당선자 윤곽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38건의 불법 행위가 신고 또는 적발됐고 가짜 조합원 논란도 적지 않아 조합 혁신의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전 선거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순창의 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 3월 초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국회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 사립유치원 비리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은 대다수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유치원들의 각종 불법, 위법 행위를 밝혀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각 지역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1,200건의 103억 원 규모의 추가 비리를 찾아냈습니다. 비리 폭로 이후에도 회계 부정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전북교육청 적발 건수는 전무합니다. 전국에서 경남과 함께 유일하게 아예 특별감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감사가 예정돼 있고 학부모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도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민원이 없었던 광주교육청은 30개 유치원을 감사해서 89건의 위법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감사 결과 공개에 있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우려의 목소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감사를 실시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에듀파인 채택률도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에듀파인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북교육청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육부는 이번 주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은 행정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엇박자를 보였던 전북교육청이 이 같은 교육부의 행정처분 요구를 과연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새학기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건데요. 교육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 친구들과 즐겁게 활동합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돌봄 교실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돌봄 교실 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선생님 같이 게임이랑 활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한다고 누구나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90여 명이 초등 돌봄 교실을 신청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 이 초등학교는 수용 가능 인원이 50명밖에 안 돼 나머지 학생 수십 명은 빈자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도내 신청 학생은 18,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600여 명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을 수용한 군 지역과 달리 전주와 군산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수용률은 8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9개 초등학교는 여유 교실이 없어 돌봄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용이 어려운 학생들은 결국 학교 주변을 서성이거나 학원을 전전하는 게 현실입니다. 유치원에서 실컷 노는 교육을 하다가 학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 신청조차 못하는 이런 부모님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교육당국은 대책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수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완주 화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원 묘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묘지는 불법 공사 승인 과정에 정치인 개입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축구장 70개 크기인 47만 제곱미터, 국내 최대 공원 묘지로 조성되는 완주 화산의 호정공원입니다.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군데군데 가파른 경사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산지 비탈면은 15m 이하로 조성해야 하지만 이보다 높은 곳도 많습니다. 15m가 넘으면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도산지위원회는 안전망 설치 등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제 서류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그게 조건부대로 이렇게 됐는가 그에 따라서 이제 해주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해당 공원묘지 건설회사에서 감사 등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인물로 승인 과정에 깊게 개입했다는 겁니다. 건설회사 3곳에 이사와 감사로 등재됐던 사실을 볼 때 민관정의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심을. A 의원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로 이사로 등재된 걸 알았고 그마저도 작년에 바로 정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산주연에 이건 누구 한 사람도 이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엄청난 넓이의 산림을 포기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담배 폐기물 연초박의 처리 과정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형택 익산시 의원은 KTNG가 연초박 처리를 맡긴 일부 업체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KTNG가 나서 연초박 처리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환경부 역학조사에선 담뱃잎을 건조할 때 나오는 1급 발암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 비료공장과 장전마을에서 검출된 상태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도내 친일 잔재 청산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병도 도의원 질의와 관련해 친일 시인인 덕진공원 김회강 시비 철거를 본격 검토하고 친일 작가의 작품인 전북의 노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일 시인으로 소개된 전북문학관의 김회강 시인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인재개발원에 항일 운동사 개설 등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도 약속했습니다. 영리병원 개원에 반대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영리병원 개원 취소와 함께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공공의료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 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 전라북도와 완주군 농촌진흥청이 호남고속도로 인근에 복합 수림대를 조성합니다. 숲에는 백합나무와 밤나무 등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우수한 나무가 식재됩니다. 정읍시는 도시숲과 명상숲, 미세먼지 방지림 조성을 추진합니다. 완충 녹지가 필요한 노후공단 주변에 다열 복층 구조의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갖출 계획입니다. 경찰이 금강 하구뚝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5월 말까지 금강 하구에서 실뱀장어 불법 매매와 유통, 불법 어구 사용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익산시 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지방자치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관내 초중고생이 대상인 체험교실은 10월까지 열리며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8.6명으로 높은 상황에서 집단 생활로 독감이 2차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역과 9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수두와 유행성 이하 선염은 다음 달부터 발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회 유치를 위한 1차 관문인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심의를 통과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쯤 유치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중장년층 올림픽인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70개국에서 15,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전북은 뉴질랜드, 태국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달 말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인문학 강좌를 엽니다. 전주시는 오는 14일과 21일, 28일 저녁 7시 전통문화의 전당에서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 강좌를 주최하며 수강료는 3차례 강의에 만원입니다. 강사로는 기생충학 박사인 서민 단국대 교수와 인기 과학 팟캐스터 원중우 씨,
사회학자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가 참여합니다. 경영난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